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원 영어 대표 강사 제인입니다. 오늘의 어휘 수업은 뭘까요? 한번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래된 그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가운데에 있는 남성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론입니다. 아폴론은 태양의 신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에게는 리라라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악기를 연주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폴론이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곁에 있는 여인들이 보일 겁니다. 이 여인들은 거인신의 딸들인 9명의 딸들, 바로 뮤즈들입니다. 뮤즈들은요,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이 음악을 즐기면서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뮤즈들이 하는 역할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 그림에서 연주하는 장면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각각의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춤을 추는 모습도 보이고 하네요. 자, 뮤즈들을 우리는 현대 영어에서 뮤즈라는 이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즈는 예술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자 또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을 뮤즈라고 부르고 있죠. 자, 뮤즈들, 그래서 저는 뮤즈즈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뮤즈가 파생시킨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볼까요? 자, 뮤즈에서 파생된 단어는 모두 뮤즈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뮤즈는 음악적인 혹은 예술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혹은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겠죠. 자, 그리고 이 뮤즈에서 파생된 뮤직, 연주가 있습니다. 뮤직은 음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뮤직을 형용사의 형태로 만들어서 AL을 붙였어요. 이거는 뮤지컬이라고 하면 일단 형용사의 뜻으로 음악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지컬 공연이라는 명사적 의미도 갖고 있겠죠. 뮤지컬이라고 그 공연이 불리우는 이유는 음악이 가미되어 있는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뮤즈에서 파생된 단어가 되겠죠. 밑에 보면 이러한 뮤직, 음악을 하는 전문가라는 뜻으로 전문가에 해당하는 expert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안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뮤지션이라고 표현을 하면 음악을 하는 전문가, 즉 음악가라는 뜻이 됩니다. 음악가 말고도요, expert, 전문가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적어볼까요? 자, pediatrician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배웠었는데요. 시안이 붙어 있죠. ped는 어린이고요. iatria라는 단어는 medical healing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소아과 의사를 뜻합니다. 어린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가니까요. 또 이게 아니면요, 매직을 행하는 magicia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자, 매지션도 마술을 행하는 전문가라고 해서 마술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죠. 즉, 션이 들어가는 단어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뮤지션은 그래서 음악가고요. 이 뮤즈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 즉 뮤사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영어식대로 표현을 하면 바로 뮤지엄입니다.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혹은 고귀한 것들을 모아놓은 장소라는 뜻으로 장소에 해당하는 이음을 붙였어요. 자, 엄으로 끝나는 단어는 그래서 모두 place, 뭐뭐 하는 장소의 뜻을 갖습니다. 문법적으로 풀이한다면 place where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뭐뭐 하는 장소입니다 라고요. 자, 엄으로 끝나는 건 모두 장소를 나타냅니다. 뮤즈들이 살고 있는 장소, 즉 박물관이라는 뜻으로 뮤지엄이 되었고 또 우리가 발을 올려두는 장소이라고 한다면 발이라는 뜻의 포를 쓰고요. 퍼드 뒤에 이음을 붙여서 발을 올려놓는 곳, 연단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하는 장소, 짐나지움, 짐이라고 보통 부르죠. 짐나지움, 이음으로 끝납니다. 아니면 경기를 하는 장소도 스테이디엄 해서 이음으로 끝나죠. 이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이렇게 뭐뭐 하는 장소를 뜻한답니다. 뮤즈가 살고 있던 장소는 그래서 박물관이 되었고요. 자, 그럼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좋은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이 신조어들 중에서 말의 앞에 꿀 아니면 핵 이런 단어를 집어넣는 단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좋다라는 뜻으로 앞에 붙이는 말 중에 영어에서는 you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자, euphony에서요 phone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phone. you는 말 그대로 좋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phone은 소리를 뜻하는 단어고요. 소리요. phone은 소리예요. 텔레폰 할 때도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자, you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 우리가 지금 muse에서 파생된 단어 다음에 봤죠? 그리고 그래서 이 단어는 조금 더 음악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단어 중에서요.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euphemis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실 때에는 필수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완곡어법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로 바꿨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금 you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you가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부 다 you로 시작을 할 거예요. 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질 거예요. 좋은 소리니까 여기서는 듣기 좋은 음조예요. 그러니까 꿀 같은 목소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좋은 소리라고 해서 euphony라고 하시면 돼요. 형용사의 형태는 euphon에다가 ic만 붙여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음조의, 좋은 소리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가 아니라 듣기 좋은 어떤 음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이라는 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음조예요. euphonious 역시 형용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euphonious, 좋은 소리에, 듣기 좋은 소리에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euphoric 그리고 euphoria 그리고 euthanasia라는 단어에도 you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좋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phoria에서 phoria, 자 여기 보시면 이하로 끝나요. 이 전미어가 이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경우 그리스어의 명사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태리어에서도 종종 보이고 있는 이 euphoria라는 건 좋은 기분이거든요. 좋은 기분. 그런데 좋은 기분이 그냥 기분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쉬운 영어 표현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고급 영어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euphoria라는 건 아주 극도의 혹은 극적인 기쁨을 뜻해요. 이걸 한자어로 한다면 희열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희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분을 euphoria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euphoria. 형용사의 형태가 바로 euphoric입니다. 아주 기쁜 상태가 되겠죠. 기분이 매우 좋은 걸 euphoric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기쁨에 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추구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병입니다. 사전상에서도 병적인 기쁨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중독된 상태를 나타낼 때 euphor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U에다가요, 여러분 그 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타노스라는 인물도 등장하는데요. 이 than이라는 단어는 바로 죽음의 신의 이름에서 왔어요. 그래서 death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고요. 이하로 끝나니까 그냥 명사일 겁니다. 그리스어에서 온 명사요. 자, 그렇다면 좋은 죽음이란 뭘까요? 좋은 죽음. 예, 안락사입니다. 안락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euthanasia라고 표현을 해요. 좋은 죽음이다 라는 말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밑에도 eu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eulogy 한번 볼까요? 로그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중에 로고스가 있었어요. 자, 로고스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로고스는 때때로는 study 아니면 뭐 science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또요. 요거 말고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word, 말, 언어를 뜻한다.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겁니다. 언어를 뜻한다. 아니면 thought, 생각을 뜻한다. 이런 이야기 우리 했었는데요. 이 로고스가 여기에서는 말을 뜻합니다. 말. 자, 말을 나타내 줬어요. 그러면 eulogy에 등장하는 건 좋은 말 아닙니까? 좋은 말. 그래서 찬사 혹은 찬미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요. 누군가가 죽고 나서 추도 연설을 하는 걸 eulogy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도 연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그래서 추도 연설도 eulogy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eulogize는요. 칭찬하다 혹은 좋은 말을 하다 혹은 추도 연설을 하다 등등 동사의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ulogize 지금 칭송하다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할게요. 칭송하다. 자, 그러면 eulogistic은요. 형용사의 형태로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칭찬하는, 찬미하는 혹은 칭송하는 등등의 뜻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찬양하는 이라고 써볼게요. 찬양하는. 자, eulogist는요. 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추도 연설을 하는 사람 혹은 eulogize를 하는 사람, 뭐 칭찬을 해주는 사람 등등 이 행위를 행하는 사람을 eulogist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칭송하는 사람이요. 자, 다음 단어도 한번 보죠. euphony에서 우리 phony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소리를 나타낸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phon은 소리, sound를 뜻합니다. 사실 이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sound 말고 sonic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sonic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야, 요거는 나중에 등장을 하니까요. 일단은 그냥 가볍게 듣고 여기로 가볼게요. phonetic 이게 그리고 있고요. phonetician, 야, 전문가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phonetics, x로 끝나는데 요거 보통 학문의 이름이 되겠죠. 그러면 소리를 내는 학문입니다. 소리를 연구하는 학문 뭐가 있을까요? 요걸 음성학이라고 해요. 음성학. 그럼 여러분 여기에 션이 붙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음성학자가 되겠죠. 음성학자. 우리가 그 피직스를 연구하는 사람, 피직스로 끝나죠. 그걸 physician이라고 표현을 했듯이 phonetics를 연구하는 사람을 phonetician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형용사의 형태를 phonetic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게 유추하실 수 있겠죠. 자, 음성학이라는 형용사의 형태예요. phone이 소리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요. 카코가 붙었네요. 카코는 어디서 온 겁니까? 카코즈라는 단어는 바로 못생겼다 라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ugly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뭔가 거친이라는 뜻의 harsh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친 소리를 나타내겠네요. 거친 소리.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거친 소리. 불협화음이라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불협화음. 불협화음입니다. 이 형용사 형태를 cacophon에 어우스를 붙여서 나타냈어요. cacophonous 하면 불협화음의 어울리지 않는 소리에 혹은 듣기 싫은 혹은 시끄러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동사나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돌려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끄러운, 듣기 싫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phonograph는 뭘까요? phonograph. graph라는 단어는 쓰다라는 뜻 아닙니까? 쓰다. 자, 그러면 소리를 쓰는 게 뭐죠? 소리를 쓰다. 축음기입니다. 축음기예요. 자, phone이 들어간 단어를 조금만 더 봅시다. 이번엔 명사인데요. 자일론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자일론. 자, 자일론. 자일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일론이라는 단어는 나무를 뜻해요, 여러분. 나무요. 나무 그리고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나무에서 나는 소리니까 뭘까요? 이걸 콩글리시로 우리가 발음을 하거든요. 실로폰이라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폰의 발음은 사실 자일로폰이 맞아요. 자일로라고 읽으셔야 되는데요. 나무로 만든, 그래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나무가 점점 커지면 더 낮은 소리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실로폰이 있고 그 실로폰을 우리가 치죠. 이렇게 생긴 막대기 채로 치는데 이게 원래 나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실로폰이. 그래서 나무로 만든 소리다라고 해서 실로폰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영어식 발음은 xylophon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볼까요? 또 색소폰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phone 소리예요. 이번에 이 색소라는 단어는요. 악기를 만든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아마 아돌프 이렇게 썼던가 아돌프 sak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돌프 sak스가 만든 악기, 그 사람이 만든 소리라고 해서 sak스의 성을 띄어서 색소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돌프 sak스라는 이름에서 왔어요. 아마 여기 2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람 이름에.
자, 그러면 소리에 대한 걸 계속 하고 있네요. 우리가 음악 그리고 소리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노래입니다. 소리, 노래, 좋은 소리.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소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디는 song,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로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멜로디, 모르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그리고 odd라는 단어가 있네요. odd, song입니다. Y로 끝나니까 뭐 명사겠죠. 멜로디는 무슨 뜻일까요? 이 어원대로 표현을 하자면 멜로디는 멜은 꿀입니다. 꿀. honey라고 제가 안 쓰고 그냥 꿀이라고 한국말로 쓸게요. 꿀 혹은 녹다라는 녹다, 녹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예요? 꿀 같은 소리, 녹아내리는 소리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것도 노랫소리요. 자, 그러면 꿀 같은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멜로디예요. 멜로디어스 하면 뒤에 어우스를 붙였으니까 형용사가 되겠네요. 멜로디의라고 해도 우리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꿀 같은 소리의라는 어원 뜻을 갖고 있죠. 자, parody 한번 볼까요? par라는 단어가 패러디라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par라는 단어에서 등장하는 패라는 옆에라는 뜻입니다. beside인데요. 한국말로 쓸게요. 옆에. 자, parody 그러면 옆에서 부르는 노래가 되겠네요. 옆에서 부르는 노래. 옆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누구누구는 누구를 좋아한대요. 애들이 이렇게 놀리죠. 놀리다라는 뜻이에요. 패러디는 원래. 놀리다. 노래로서 놀리는 겁니다. 옆에서 부르는. 그래서 약올리다, 놀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parody예요. parody 말고 comedy가 나오네요. comedy. 모르는 분도 없을 겁니다. comedy. 그런데 comedy의 원래 뜻은 뭘까요? come. 함께라는 뜻이죠. 이것도 with나 together의 뜻인데 한국말로 제가 쓸게요. 함께. 그러면 함께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노래. 노래를 함께하면 되게 재밌죠. 그래서 즐기다 혹은 즐겁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comedy입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요. tragedy에서 trag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을 거예요. 자, trag. 어드는 발음상 od로 안 쓰고 지금 발음의 편의상 ed로 쓰여져 있는데 발음이 똑같습니다. od나 ed나. 그래서 지금 ed로 그냥 쓰여져 있는데 노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trag라는 단어는요. 한국말로 또 해볼게요. sorrowful 뭐 이런 단어인데요. 비탄이라는 뜻이요. 비탄 혹은 비통. 비탄 혹은 비통한 노래가 되겠죠. 그래서 tragedy는 비극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극. 비극이요. tragedy. 모두 ode, 노래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들입니다. 자, 다음 단어도 한번 볼까요? 연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play는 사실 여러 가지의 뜻으로 한국말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쉬운 게 연주하다라는 뜻이겠죠? 연주하다. 연주하다 말고는요. 가지고 놀다, 놀리다 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play with someone 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와 함께 놀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누구를 갖고 놀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갖고 놀았다. 그러니까 뭐 여자나 남자가 또 다른 이성을 갖고 놀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play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야한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는 get along with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누구누구와 어울렸다 혹은 같이 있었다 정도로요. 자, 그러면 놀리다, 갖고 놀다, 연주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lude나 lose에서 파생된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usionist, 누굽니까? illusionist. east가 들어가면은 사람을 뜻해요. 사람. 조금 이따 많이 보겠습니다. east가 들어가는 거요. 사람입니다. illusionist, illusion, lose라는 단어가 들어가지요. 요거 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연주하다.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일까요? illusion. 자, illusionist는요. 연주를 낯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llusion이라는 단어는 본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안 했는데, 연주를 안 했는데 연주한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착시라는 뜻이고 그 착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illusionist라고 부르는데 같은 말로 매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죠.
매직을 하는 전문가. 근데 이게 마술이라는 게 간단한 손기술이나 속임수를 뜻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술도 과학의 원리를 얻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루셔니스트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했죠. 그래서 좀 매지션이라기보다는 일루셔니스트는 좀 더 범위가 큽니다. 자동차를 사라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날아오른다거나 그렇게 할 때 착시 효과를 이용하는 그런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루셔니스트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더 많이 쓰이게 됐어요. 착시라는 형용사의 형태는요, illusory라고 합니다. ally가 들어가면 형용사로 전미어를 붙인 거예요. 물론 factory 같은 경우는 명사가 되겠죠. ally 전미어는 그래서 이럴 때는 명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형용사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밑에 allude 그리고 collude, delude, illude. lude는 모두 연주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연주하다요. 그러면 연주를 하기는 하는데요. allude, 더해서 연주에 뭔가를 더해주고 있어요. 연주의 뜻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이거는 암시하다 라고 사용을 해요. 암시하다. 암시하다 말고요. 연주에 더해준 거니까 연주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언급하다. 어떤 말을 언급하다인데 우리가 쉬운 단어로 suggest 같은 단어가 암시하다로 쓰일 때가 있죠. propose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암시하다 allude라는 단어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고급 영어 꼭 외우셔야 하는 단어입니다. collude는 함께 연주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함께 연주를 했다. 자, 그러니까 함께 연주를 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공모하다라고 해요. 공모하다.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공모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려면 collude라고 합니다. 뭔가를 결탁하다라는 한국말도 있죠. 결탁하다도 collude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탁했다, 공모했다 할 때 colluded라고 하시면 돼요. delude는 뭘까요? delude. 연주를 하는 건데 D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연주 안 했어요. 이거 속이다 라는 뜻으로 쓰거나 아니면 현혹시키다 라고 합니다. 현혹시키다. 칸이 모자라서 시키다는 빼겠어요. 현혹시키다. 속이다, 현혹시키다요. illude는요. 이는 밖으로라는 뜻이죠. 밖으로. 그러니까 연주하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벗어나다입니다. 벗어나다. 무언가에서 벗어나다, 빠져나오다, 아니면 제외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illude예요. 연주하다에 밖으로를 붙였어요. 자, 그럼 연주하다라는 단어가 밑에 또 있습니다. lude로 끝나는데요. 전부 앞에 접두어만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자, 접두어 pre라는 단어는요. 이제껏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얘네들은요. 접두어로 쓰이면서 이제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전치사로서 pre는 before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었죠. 이전에. 그러면 inter는요. between, 뭐뭐의 사이에 라는 뜻을 갖고 있죠. post는요. back, 뒤에 혹은 그 후에 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prelude 봅시다. prelude, 이전에 연주를 하는 거죠. 이전에 연주를 하는 거. 그래서 무언가 연주하기 전에 연주를 하는 거. 전주곡이에요. 음악으로 따지면 전주곡이고요. 글로 따지면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서문이라는 단어를 할 때요. 로그라는 단어, 즉 로고스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로고 말고 이렇게 루드를 사용해도 서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interlude는 무슨 뜻일까요? 연주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있어요. 간주입니다. 간주. 자, 간주. 간주라는 단어는 노래와 노래 사이에 있는 반주 부분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간주 말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말 우리 하죠. 그 막간도 interlude라고 하고요. 또 가끔 interval이라는 표현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interval 하면 그 안에 있는 시간의 공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interval, interlude 같은 뜻입니다. 자, postlude는요. 뒤에 연주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후주곡이라고 하면 돼요. 후주곡. 자, 예술이나 음악을 나타낼 때 후주곡이라는 부분은 바로 post, 모든 게 본문이 끝난 뒤에 붙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후주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리를 나타내는 것 중에
성대로 울리는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대. vocal 이거든요. 성대는 vocal입니다. vocal이 성대예요. 즉 목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 따라서 vocal이라는 건 성대의라는 뜻도 되고요. 성대의 아니면 목소리의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노래의라는 뜻도 될 거고요. 아니면 목소리를 내다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누군가 예전에 여성의 참정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다 이렇게 표현하면 주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장의 의미도 살짝 가질 수 있어요. 자, vocalize, ies로 끝나면 요거는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목소리를 내다라는 뜻인데요. 목소리를 내다. 이 목소리를 내다라는 게 실제로 보컬, 성대를 울려서 내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장하다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그럼 보컬리스트는 뭘까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겠네요. 이스트로 끝나니까. 목소리를 내는 사람, 가수죠. 예전에는 가수라고 하면 옛날 교과서에서는 singer 이거 하나만 나왔어요. 그죠? 노래를 하는 사람. 그런데 요즘은 보컬리스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목소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 그래서 보컬리스트는 가수일 수도 있고요. 또 성악가를 뜻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vocal sound는 그래서 소리를, 성대를 울려서 내는 소리를 말해요. 유성음이에요. vocal music은요. vocal music, 성대를 울려서 연주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악입니다. vocal chord요. chord라는 단어는 원래 heart를 뜻하고요. 이게 심장이기도 하지만 중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중심, 성대예요. 성대. vociferate 그리고 vociferous에서 pharaoh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pharaoh. 이 pharaoh라는 단어는 carry의 뜻을 가집니다. 옮기다예요. 목소리를 옮기는 것이 되겠죠. 목소리를 옮기는 것. 목소리를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크게 떠들어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의, 자, 큰 목소리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가 큰 목소리의라고 하고 되게 시끄러운 상태예요. 듣기 싫을 정도로 아주 시끄러운 목소리를 vociferous라고 표현을 하고 vociferate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듯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호통하다고 그러죠. 호통치다, 호통치다. 아니면 소리를 지르다 이렇게도 해요. vociferate. 자, equivoca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배우게 되는데요. 이 vocal이라는 단어는 역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소리. 자, 목소리의라는 뜻의 앞에 equi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equi는 같다라는 뜻이죠. equi는 equal입니다. 자, 그러면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같다, 같은 목소리가 되겠네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비슷하게 말해서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애매하게 말하는 혹은 모호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애매하게 말하는 모호한. 같은 단어가 ambigu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mb는 both, 둘 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조금 이따 또 보게 될 거예요. both. 그러면 둘 다의 뜻을 갖도록 말하는 게 되겠죠. 애매하게 말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애매하게 혹은 모호하게 말하는 거죠. 어렴풋이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전부 equivocal 혹은 ambiguity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다 라고 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per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연주를 듣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아니면 내 기분을 우울한 것을 뭔가 좀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 per은 completely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completely, 완벽히, 완전히 라고 하면 되겠죠. 완벽히, 완전히. perfect라는 단어는 fact가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들다. 그러면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 혹은 만들어서 완성한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perfect가 완벽한이라고 해석을 내는 이유는 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perfect의 명사 형태에 보면 시연을 붙였어요.
자, perfect의 이언으로 끝나는 이 단어는 완전한 혹은 완성이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완성 혹은 완벽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완성이나 완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perfect에다가 ism을 붙였어요. ism. 자,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나타낼 때, 이상을 나타낼 때 ism을 쓰죠. 그래서 perfectionism이라는 단어는 완벽주의입니다. 철학에서는요, 자, 철학을 뜻하면, 철학 분야에서는 완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철학자는 아니니까요. 이건 완벽주의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자, 완벽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ist를 붙이면 되겠죠. perfectionist라고 하면 완벽주의자 정도가 되겠네요. perceive에서 seive라는 단어는 받다예요. 받다. 그러면 perceive는 완전히 받아들인 게 되겠죠. 완전히 받아들인 거. 그래서 인지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perceive는 그 perceive에 이언을 붙여내요. 또 명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인지한 것을 perceive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인지한 것.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지라는 단어도 쓰고 직관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인지나 직관이나 이러한 단어들 모두 perception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seive가 받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지하다, 인지 이렇게 하셔도 되죠. perennial 하면 영원한이란 뜻, 즉 forever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자, 영원한이라고 제가 쓰기는 할 건데요. 이거 원래 무슨 의미냐면 완벽하게 흘러가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흐른다라는 의미.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어서 마르지 않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영원한이라는 뜻이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perennial, 영원한이고요. perhaps가 보이네요. perhaps, 우리 다 알고 있는 뜻 아닙니까? 아마도. 왜 아마도일까요? 완벽하게 haps. have이라는 단어는 fall,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떨어지다라는 건 일부러 떨어뜨리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뭔가를 drop했다는 말이 아니고 떨어진 것은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have이 들어간 단어는 happen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완전히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도가 된 겁니다. 필연이 아니고요. 우연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perform, 공연이라고 우리 하죠. 공연하다라고요. form은 형태를 뜻합니다. 형태. 그러면 형태, 완벽한 형태 혹은 완성된 형태가 되겠군요. 그래서 완성된 형태, 공연하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그동안 연습한 게 완성되는 곳이죠. 그래서 perform이라는 건 완벽한 형태라는 단어입니다. performance는 ans를 붙여서 요거 명사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명사형 어미가 이언으로 끝나거나 us로 끝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공연이라는 뜻이죠. 공연 혹은 수행이라고 해도 되고요. performer 하면 perform을 하는 사람이 되겠군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이라면 배우가 될 거고 또 콘서트 같은 걸 하면 그 가수나 무대에 오르는 사람, 퍼폼을 하는 사람을 우리 퍼포머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이번엔 사랑에 관한 단어를 해보도록 하죠. 뮤즈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뮤즈가 불러일으키는 사랑에 대한 단어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에로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등장을 하고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날개가 달렸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화살을 쏘고 다니는 악동으로 묘사가 되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악동으로 묘사가 되고 로마의 신화에서는 조금 더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로스가 쓰는 화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보는 사람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화살, 또 하나는 첫 번째 보는 사람을 피해 다니고 싫어하게 되는 나부로 만든 화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 자신도 실수로 찔리는 경우가 있고 실수로 어머니인 아프로디테가 찔리는 이야기도 신화 속에는 등장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에로스는 그래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파생이 되게 됩니다. 자, 에로스가 들어가는 단어 그리고 에로스에서 파생된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에로스는요, 사랑을 나타내는 아모르라는 단어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마추어가 무슨 뜻일까요? 아모르는 사랑을 얘기하죠. 자, 아모르라는 사랑이 아마추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애호가라는 뜻인데요. 전문가는 아니죠, 여러분. 아마추어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선택한 건 아니고 그걸 좋아하고 즐기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애호하다라는 의미로 eroticize, 에로스가 들어간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eroticize는요, 사랑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하지만 외설적인이라는 조금 야한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해서 두 가지 뜻을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erotic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역시 형용사 형태로 외설적인이라는 성적인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고 뭔가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에로티시즘은 그래서 쾌락주의라는 단어로 우리는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쾌락주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야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걸 깊게 들여다보면 성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이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몸으로 하는 거건 정신적인 것이든 어떻든 지금 어떤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쾌락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라는 단어를 조금 얄궂게 사용한다면 야하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야한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맞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참는다라기보다는 현재의 기쁨을 추구한다라는 게 더 강하죠. 에로티시즘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밑에 또 보일 겁니다. 제가 같이 좀 묶어봤어요.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보면 dilettant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tantish는 형용사로 쓰고요. tantism은 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는 무슨 주의로 볼 거고요. tent 혹은 tenty라고 하는 건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delight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 delight가 있어요. delight, 기쁨이죠. 그러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에서도 기쁨,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에로라는 단어도 사랑이고요. delight는 그것을 행하면서 취하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추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무언가를 즐기는 뜻하는, 즐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dilettantism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걸 즐기는 행위를 뜻해요. 자, 이거는 그래서 취미로 하는 예술, 굳이나 뜻을 써보자면 취미로 하는 예술을 뜻하게 될 거고요. 그걸 행하는 사람, 즉 애호가라는 뜻으로 아마추어 말고 dilettant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dilettante가 복수형으로 하면 복수에 뭔가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죠? 오타가 아니고 이렇게 끝나요. 이게 복수를 뜻해요. plural이라는 복수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자, 복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dilettante라고 끝나는데 보통 음악적인 것, 혹은 예술적인 것, 혹은 철학적인 것, 과학에서 등장하는 의학적인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어에서 많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중세 시대 때 가장 문화가 번성하고 과학이나 이성이 발달했던 게 그리스다 보니까 유럽에서 그래서 이 유럽에서 사용하는 언어 혹은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영어가 그리스어를 많이 가져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어 그대로, 즉 지금의 이태리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애호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탈리아어의 복수는 끝에가 전미어가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dilettanti 나오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애호가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애호가가 있으니까 생 초보도 있어야 되겠죠? tyro예요. 영어로는 beginner 정도라고 할까요? 이 초보자라는 단어, 열정은 그득하겠죠? 아직 열정은 충만하지만 실력은 오르지 않은 생초자라는 뜻으로 tyro, 이거 역시 이탈리아어입니다. virtuoso는 대가 혹은 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악적인 단어들은 이태리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virtuoso가 그렇습니다. 이 virtuoso, 대가, 들, 거장, 들이라고 표현하려면 얘처럼 이거 이태리어 그대로 쓰는 거니까 virtuosi라고 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libretto라는 단어도 한번 볼까요? libretto는요, 오페라의 대본을 의미해요. libretto. 이것도 즐겁게 하는 것에서 의미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음악적 용어가 또 이탈리아어가 있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 넣은 것 뿐이고요. 그리고 콘체르토라는 단어도 음악 용어가 되겠죠. 콘체르토, 협주곡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체르토라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이태리어네요. 협주곡. 그리고 이걸 영어로 가지고 오면 concert가 되죠. concert. 네, concert, 콘체르토, 협주곡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뮤즈들이 영감을 주고 또 이 뮤즈에 관한 소리나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요. 삶의 기쁨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는요. vive 혹은 vita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비타민 먹죠. 비타민을 먹으면 생기가 막 돋아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자, vital이라는 단어는요. 생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vita가 들어가 있죠. vita. vita는 무언가 활력을 주는 걸 뜻해요. 그래서 활력 있는 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자, 활력 있는은 vital, 그래서 vital이라고 하고요. 우리 그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야, vital 체크해! 이런 단어를 가끔 듣게 되거든요. 이 vital, 살아있는지를,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vital, 활력이 있는지, 뭐, 맥박은 얼마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vitalize 하면 생기를 불어넣다예요. 그래서 활력을 주다, 생기를 불어넣다 라는 표현입니다. revitalize에 re가 들어가 있군요. re는 다시라는 뜻이죠. again. 그러면 다시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revitalize.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물론 열심히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좀 지쳐요. 그런데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가끔 새롭게 등장을 하는 친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공부하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revitalize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계기로 인해서 다시 생기를 되찾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기를 되찾다 혹은 revitalize, 생기를 다시 새롭게 부여하다. devitalize, D는요. 반대를 의미하죠. 뭐 down일 수도 있고 아니면 against일 수도 있고 어쨌든 D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생명을 빼앗다죠. 생명력을 빼앗다. 생명을 빼앗다. 신화적으로 본다면 혹은 뭐 전설 이런 데 본다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빼앗는, 그러니까 기를 빼앗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기를 빼앗다 라는 뜻으로 devitalize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동물을 죽여서 생명을 빼앗다 라는 것도 devitalize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게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이라고도 읽어도 되고요. 바이타민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네, 둘 다 비타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타민의 뜻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joie de vivre라는 단어, joie는요, joy예요, joy. 이거 프랑스입니다. 그러면 joy, 드는요, 이거는 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joy, vivre는 뭐 lives가 되겠죠. life라고 그냥 쓸게요. 그리고 이 joy는 enjoy를 뜻하게 되겠죠. 영어식대로 표현하면 생애를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삶을 즐기다. 이 영어에서는 상당 부분 프랑스어에 있는 프랑스어도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영국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그런 잠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joie de vivre라는 단어는 joy de life,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삶을 즐기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삶을 즐기는 사람들, bon vivant입니다. bon vivant. bon은요, 프랑스어로 좋다, 굿의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vivant 하면 vive,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좋은 삶. 그러니까 조금은 옛날 사람들의 생각으로 본다면 이건 사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보다 지금 잠깐 맛있는 커피 마시는 것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이런 흐름이 있죠. 그걸 갖다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옛날에는 bon vivant이라고 했어요. 사치를 하는 사람, 아니면 굳이나 뭐 비싼 옷을 입고 아니면 뭐 비싼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뜻했는데 최근에는 좋은 용어로 그냥 그대로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 부정 다 쓸 수 있는 말이에요. vivid는요, 살아있는 것, 즉 생기가 있는 거죠. 생기가 있다라고 해서 vivid color는 강렬한 색채를 뜻합니다. 생기가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강렬한이라는 뜻도 됩니다. 생기가 있는, 선명한이라는 뜻도 쓸 수 있겠죠. 선명한. vivacity 하면 생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et가 붙였으니까 명사의 어입니다. 그래서 vivacity, 생기예요. 생기. revive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살아나다, 되살아나다. 사전으로 찾아도요, 다시 살다라서 되살아나다라는 뜻이 있고, 환생하다, 불교 용어로 하면 환생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기독교 용어로 한다면 부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환생도 쓰고, 환생하다 동사예요. 환생이라는 뜻도 있고, 부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부활하다.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는 거 적어 놓을게요. vivacity, vivacious네요. vivacious라는 단어는 vive에다가 요거만 붙여내요. 형용사. 활력이 있는 게 되겠죠. 사람이 활력이 있다라는 건 생기가 있다 혹은 명랑한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명랑한. 자, 명랑한이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이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꼭 외워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제가 여기다가 한번 쓸게요. convivial이라고요. convivial. 자, convivial. 이 vive가 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con은 함께죠. 같이 살다. 그러니까 어울릴 수 있는 건 명랑한이라는 뜻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명랑한은 그래서 convivial 혹은 vivacious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placate라는 단어는 뭔가를 기분을 좋게 해서 잔잔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oothe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잔잔하게 하다. 화난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placate는 그래서 달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달래다. 자, 화난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면 달래다 혹은 placation은 달래다의 명사 형태가 되겠죠. placative는요. 형용사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달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달랠 수 있는. 자, 달랠 수 있는. placatory 얘도 마찬가지로 달랠 수 있는 게 되겠죠. 자, 저는 그래서 화를 달래는 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화를 달래는. placatory 형용사입니다. placative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둘은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placable, able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진짜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달랠 수 있는 거예요. 화를 달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녀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다른 친구 와서 야, 가서 좀 달래봐. 그녀는 is placable. 그러니까 placable, 달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그거 바꿀 수 있어. placable,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죠. placable. 그 의미 들어가면 뭘까요? 달랠 수 없는 게 되겠죠. 한번 화나면 달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으신다면 달랠 수 없는 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한번 돌아서면 절대 다시 달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무정한 이라고 사용을 해요. 무정한. 그래서 implacable, 무정하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혹한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가혹한. 자, 화를 달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placid는 soothe의 뜻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잔잔한이에요. 잔잔한. 여러분, 잔잔한은요, 수면이 잔잔하다라고, 이제 물이 잔잔하다라고도 쓸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잔잔하다라고도 쓸 수 있어요. 평정심을 유지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equanim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equ에다가 anonymity. 자, anonym이라는 단어가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equanimity라고 하면 equanimity. 네. 이건 잔잔한 마음, 평정심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평정심이 placid로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잔잔한 마음을 뜻하게 됩니다. placidity 명사형이 되겠죠. 자, 저는 차분함이라고만 표현할게요. 차분함. complacent 하면 complacent, 함께 아닙니까?
plus 잔잔해져 있는 상태가 calm. 요거는요, 조금은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완전하게 자기 자신에 꽉 차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complacent는요, 자기 만족의,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기 만족. 그러니까 complacence라고 하거나 complacency라고 하거나 모두 명사의 형태죠. 얘랑 얘는 둘 다 자기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 뜻이 같아요. 자기 만족이라고 합니다. 자, 마음을 달래는 음악에 관한 단어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건 다 봤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무슨 단어를 도대체 문제를 냈을까요? words니까 어떤 단어들이라고 하는데요. with different meanings.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which are pronounced. pronounced 발음되는 거예요.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발음이 돼요. but are 그런데 spelled differently. 다르게 쓰입니다. 스펠링은 다르게 쓰는데 발음이 똑같아요. 이런 걸 동음이의어라고 하죠. 동음이의어. 힌트로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호모가 들어갔어요. 자,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호모로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같은 소리니까 같은 소리. 똑같은 발음이 나오니까 같은 소리. 뭐 일단은요. 같다. 소리가 같다. 같이 들린다 했죠? 소리는 영어로 뭡니까? phone입니다. 그 phone. 그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라는 의미로 복수 형태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R로 받았으니까. homophones. 물론 대문자로 썼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씁니다. homophonous 혹은 homophones 하면 동음이의어라는 뜻입니다. 2번 가볼까요? 자, 2번. 자, means sound from afar. 멀리서 들리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멀리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니까 phone이겠네요. phone. 이쁘게 다시 써볼게요. 자, phone. 이렇게 끝나는 명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접두어 볼까요? 멀리. 여러분, 멀리에 있는 별을 관찰하는 걸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scope, 망원경. 그리고 멀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텔레를 붙여서 망원경을 텔레스코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멀리에서 들리는 소리는 소리라는 phone 앞에 텔레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텔레를 붙인 멀리에서 들리는 소리는 텔레폰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텔레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단어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유추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뮤직에 관한 단어부터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단어를 가지고 제가 올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또 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인이었습니다.